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5절 채권자 파산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는지. 우리가 통상 채무자가 파산 신청하는 사건이 거의 99%죠. 자기 파산. 근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건 갖고 있는데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해서 신문만 한 1년 정도, 판사님이 한 5번 정도, 4-5번 정도 신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고를 했고, 채무자는 자기는 파산 선고를 당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고 중이고, 관제인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고 이제 쌩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판사님은 2번 이상 협조를 안 하면 그냥 날려라. 면책 기각. 면책도 또 신청했어요. 대리인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나, 현장 조사를 해야 되나 마냐, 하여튼 지금 골 때린 상황입니다. 재산은 뭐 30억, 수십억 되고, 채무도 그 정도 됩니다. 모든 거를 다 신탁을 해서 은닉을 해놨죠. 아무튼 채권자 파산 신청이 가끔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채권자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잘 봐주십시오. 파산 신청서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쭉 쓰고요. 생략할게요. 마찬가지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 이런 거를 첨부해야 되는데,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채권자와 재산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통 자기만 쓰죠. 채권자 목록. 혼자만 씁니다. 나머지 채권자는 알 수도 없죠. 그렇죠? 채권의 존재 및 파산 원인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전형적인 게 재산 명시 절차. 그래서 최소한 채권자 파산은 재산 명시 절차까지는 가야 돼요. 재산 명시 절차를 시행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채권은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해줍니다. 재산 목록,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 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 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재산 명시까지 하고 채권자 파산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재산 명시까지 안 하면은 판사가 채권자 파산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안 되죠. 그 이상의 어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재산 명시 절차에서 채무자는 직접 자기가 소명한 거기 때문에 난 이것 빼 없습니다. 재산. 그 자체로 소명이 되죠. 난 판결이 1억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현금 50만 원 빼니 없다. 그러면 파산 요건이 되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신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신문기일을 지정해요. 무조건. 채무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면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후 채무자가 파산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자가 파산 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아 채권자 목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신문기일 결정 등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뭐 주소는 자기는 아마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판결문에 채무자의 최후 주소 집필이 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 보정명령 갖고 주민등록 초본 하죠. 띄어서 제출하는데 여전히 뭐 주소 송달이 안 된다. 바로 파산 선고를 결정하죠. 예납 명령도 똑같아요. 채권자에게 파산관제인 선임한 절차 비용 예납을 명하는데 약간 통상 조금 뭐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일반적인 사건보다 조금 빡세기 때문에 조금 증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납명령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없고요. 채무자의 면책 신청.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죠. 간주 면책 신청이라고 그랬죠. 근데 채권자 파산에 이 간주 면책 신청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파산 선고만 하고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제도의 파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락취기 신입니다. 신청을 못한 경우. 구파산법에는 이런 간주면책 신청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많았다 그러죠. 근데 새로운 파산, 2006년 이후 새로운 도산법, 채무자 통합조산법 하에서는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만 간주면책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 면책 신청 없이 채권자 파산만 진행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유명한 사건은 김성훈하고 누구죠? 옛날 현재현. 그 인터넷 치십시오. 그 두 사건은 서울 회생법원
법인 파산관제인이 합니다. 합의부에서. 그 두 사건은, 현재현 사건은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하죠. 그거는 파산, 면책 신청을 안 했습니다. 파산 절차만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뭐 10,000명이고, 10,000명 넘죠. 엄청난 수천억, 수백억 피해를 입은 사기 사건으로. 따라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사건도 예전에 채권자가 파산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아마 사기죄로 몇 년 깜빵 간 것 같아요.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신청도 안 했습니다. 자포자기죠 뭐. 면책 신청 기한은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다. 그렇죠? 한편 이제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파산 선고 확정된 날 이후 1개월까지 면책 신청하지 못한 때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추후 보완 신청이죠. 이거는 불변 기간이 있는 거는 이거는 항상 있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건은 뭐 채무자가 또 협조는 안 하면서 면책은 받겠다고 면책 신청은 했어요. 홀랑. 근데 면책 기각될 수도 있죠. 재산 뺏기고 면책 기각.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대리인이 좀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워낙 똥꼬집이 돼서 그쵸. 한번 불이익을 당해봐야 알죠. 정신 차리죠, 그쵸. 그래서 진짜 면책 나중에 지금 공매 중인데 재산이 일부 파산재단이 환가가 돼서 들어와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더라도 워낙 괘씸하죠, 그쵸. 일부 재산도 은닉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빼돌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면책 안 해주고 면책은 기각시키거나 면책 불허가로 날릴 수도 있죠. 재산 뺏기고 면책 못 받고 협조 안 했을 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파산할 때 채무자들 좀 정신 차리고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